안녕하세요. 오늘은 2022년 9월 20일 화요일 블록체인 인사이트 큐에스트입니다. 오늘은 자본시장연구원에서 발간된 보고서를 분석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암호화폐에 대한 글로벌 금융회사의 긍정적인 변화에 관한 24페이지 보고서를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하니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글로벌 금융회사의 가상자산 사업 현황 Current Status of Cryptocurrency Business of Global Financial Companies 이렇게 되어 있고요. 한국 이름은 심지훈, 영문 이름은 지훈심 이렇게 되겠습니다. 큐에스트 77의 대표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자본시장연구원이란 곳을 잠시 소개를 해드리자면 최고의 자본시장 think tank 이렇게 되어 있고 연구원장은 신진영 님으로 되어 있네요. 그리고 이 자본시장연구원은 1997년에 설립이 됐고 여기 설명으로는 국내 유일의 자본시장 싱크탱크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우수한 연구원들을 보유하고 있는 연구원이다. 그래서 여기서 나온 보고서들은 국내 금융사들의 정책 수립에도 많은 참고가 되고 영향을 주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자, 이번 보고서는 최순영 연구위원님이 발간한 보고서가 되겠는데요. 글로벌 금융회사의 가상자산 사업 현황 이렇게 되어 있고요. 총 24페이지로 되어 있는데 총 32명의 연구위원들이 계신 것으로 제가 홈페이지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자, 먼저 최순영 금융산업실 선임연구위원 소개를 간단히 해드리면 시카고 대학에서 학부부터 박사까지 다 마치신 거로 되어 있고 맥킨지, SK경제연구소, 삼성금융연구소 현재 2010년부터 자본시장연구원에서 근무를 하고 계신 걸로 홈페이지에 다 나와 있고요. 요거는 요약된 내용인데 페이지로 나와 있습니다. 글로벌 금융회사의 가상자산 사업 현황 이렇게 돼 있고요. 제가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먼저 서론에 해당되는 내용인데요. 최근 글로벌 금융회사가 가상자산 사업을 바라보는 시각이 변화하고 있다. 그간 다수 글로벌 금융회사는 가상자산에 대해 다소 부정적인 견해를 밝혀왔으며 특히 이와 같은 입장은 다름 아닌 일부 글로벌 금융회사의 최고 경영자로부터 표명되어 왔다. 2014년 JP 모건 회장 제이미 다이먼은 월드 이코노믹 포럼에서 가상자산은 매우 쓸모없는 가치 보관 수단이며 불법적 용도로 사용된다고 비판했다. 또한 2017년 블랙락 회장 레리 핑크는 비트코인을 돈 세탁의 지수라고 폄훼하기도 했다. 이런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저 위에 있는 분이 제이미 다이먼, 아래 있는 분이 레리 핑크가 되겠습니다. 자, 서론 두 번째 이어가 보겠습니다. 2018년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CEO 브라이언 모이니하는 자산관리 고객에 대한 가상자산 투자 중개 금지령을 내렸다. 또한 2020년 골드만사스는 고객 투자자 설명회에서 가상자산은 자산군으로 보기 어려우며 전략적으로나 전술적으로 가상자산에 투자하는 것을 권유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렇게 해서 유수한 신문들에 나와 있었죠. 이분이 브라이언 모이니안입니다. 자, 그래서 이 보고서에서 여러 가지 설명한 내용들을 제가 핵심적인 내용 위주로 설명을 드려볼 거예요. 가상자산 시장의 성장. 비트코인 가격이 700만 원에서 2020년도죠. 2021년도에는 7만 달러, 약 8,200만 원까지 상승을 했었고요. 비트코인 시가총액을 살펴보면은 달러로 봤을 때는 900억 달러, 그 다음에 1조 달러까지 상승을 했었고요. 한화로 계산을 해보면 125조 원 규모가 1,390조 원 규모로 2021년도에 도달을 했다. 그리고 암호화폐 시장 규모를 살펴보게 되면 약 3,065조 원 정도 되고요. 21년도 기준이죠. 그리고 달러로는 2.2 트릴리언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채권이라든가 주식의 전체 규모에는 많이 미치지를 못하죠. 그래도 지금 지속적으로 상당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그리고 여기 그래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시가총액 추이도 2016년, 17년까지는 별 볼 일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지금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기관 투자자의 가상자산 투자 증가에 대한 내용인데요. 먼저 코인베이스 거래소를 살펴보게 되면 기관 투자자가 투자하는 비중이 68% 정도 되고 개인 투자자의 투자 비중은 32% 정도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고액 자산가 및 기관 투자자들이 가상자산에 투자하는 내역들을 살펴보게 되면 이 왼쪽 그래프에서도 보실 수 있겠지만 핵심적인 것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33%
53% 정도, 유럽의 경우는 56%, 아시아의 경우는 71% 정도가 기관이 투자하고 있는 비중이 되겠습니다. 즉 미국은 개인 투자 비중이 다소 좀 높은 편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아시아는 기관 투자 비중이 높고 개인 투자자 비중이 조금 낮은 편이다. 그래서 아시아 쪽이 좀 더 본격적으로 기관 투자를 하고 있지 않은가. 그리고 기관 투자자의 참여는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글로벌 금융회사의 가상 자산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게 되면요. 초반에는 다소 이제 부정적이었고 적극적으로 변했는데 저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싶어요. 부정적인 스탠스에서 긍정적으로 변화가 일어났고 최근에는 적극적으로 변화를 하고 있다. 그래서 다각화된 사업 추진 현황을 좀 살펴보게 되면요. 자산 관리, 자산 운용, 수탁 서비스, 트레이딩, 그다음에 위탁 매매, 인프라, 조직, 그리고 투자나 제휴 부분까지 다각도로 지금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2021년부터 가상자산 사업에 대한 추진이 본격화되고 있고 다양한 사업 분야에 가상자산 금융 상품 및 서비스가 접목이 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좌측에 나와 있는 표는 그 주요 글로벌 금융회사들이 아까 제가 설명드린 그 여러 가지 사업 영역에서 어떤 영역에 지금 진출하고 있느냐를 표시한 건데 제가 이제 살펴보니까 주요 금융사들은 이렇게 손에 꼽을 수 있겠습니다. 자, 먼저 골드만삭스, 그 다음에 JP 모건, 피델리티, 블랙락, 그 다음에 웰스파고를 저는 주요한 회사로 꼽고 있는데 이 회사들이 왜 중요한가 하면 골드만삭스하고 JP 모건은 이제 자금을 다루는 규모가 또 매우 크기도 하지만 피델리티 같은 경우에는 연금 투자로 정평이 나 있는 투자사죠. 그래서 미국의 이제 국민연금들이 투자가 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고요. 블랙락은 지난번 뉴스에서도 다뤄드렸듯이 1경 이상을 다루는 1경이면 만조입니다. 만조 원 정도를 다루는 매우 큰 회사다. 그리고 웰스파고도 전통의 또 강호로서 지금 암호화폐 투자에 투입되고 있다. 그 외에도 뭐 일본계 뭐 미즈호 뱅크라든가 노무라라든가 다 지금 겉으로 티는 많이 안 내지만 다들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